아프지 않고 팔팔한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신규철TV 팔팔한 인생. 띵동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이 추워져서 그런가 아침에 일어날 때 그냥 허리가 너무 많이 아프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몸이 굳어서 뭐 그런가 허리를 이렇게 뒤를 이렇게 했더니 악 소리 나게 아픈 거예요. 이게 근데 또 아침에 일어날 때 유독 아파요. 그리고 또 스트레칭을 하다 보면 또 여기가 아프고. 그래서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엑스레이를 찍으래요. 그래서 내가 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엑스레이를 딱 보더니 척추 전방 전이증이네요. 여기 뼈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뼈가 정말 튀어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선생님, 이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는 병이 어떤 병인지 전 모르겠는데 이게 치료 잘 받으면 나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척추 전방 전이증. 저도 이 말을 처음 들어가지고 생소한데 이게 무슨 병일까요? 척추 전방 전이증 정말 이름 어렵죠. 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정형외과 공부를 할 때 보면 왜 이렇게 이름이 많고 어려운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 힘든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척추 전방 전이증이었어요. 잘 안 외워져요. 원장님은 웃으시는 거 보니까 별로 안 어려우셨나 본데요. 저도 이제 환자들 설명할 때 발음이 잘 안 돼요. 척추 전방 발음이 꼬여갖고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어떤 질환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뭐 전방 전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한자를 풀어보면 앞으로 빠져나갔다는 의미거든요. 이렇게 있어야 될 게 이렇게 앞으로 그렇죠. 왔다. 이제 우리 척추뼈들이 물론 이제 만곡을 이루고는 있지만 그래도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배열이 맞아야 되는데 이 아랫뼈에 대해서 윗뼈들이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가 있는 상태를 전방전이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배열이 안 맞는 거죠. 그 자체로도 통증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또 이게 앞으로 어긋나게 되면 그 뒤쪽에 있는 신경 통로, 중심성 척추관이나 추간공 같은 게 좁아져서 결국은 이제 협착증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러면 이게 갑자기 드는 질문인데요. 전방 전이증이잖아요. 그럼 후방 전이증도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점점 더 헷갈려지죠? 네. 일단 하나는 배제시켜 놓고 이 뼈가 왜 어긋나요? 뼈는 이렇게 단단해야 되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허리뼈가 통뼈가 아니잖아요. 이제 마디마디 뼈들, 요추부는 한 5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네. 밑에 천추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연결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모션을 조금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데 그 연결 고리가 앞쪽에는 디스크가 있고 뒤쪽에 이제 후관절이라고 해서 뼈끼리 연결하는 조그만 관절 2개가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어느 범위 안에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연결 고리가 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퇴행성 측만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크도 나빠지고 뒤에 있는 관절도 약해지니까 잡아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튀어나가고 뒤로도 튀어나가고 막 들락날락거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앞쪽으로 빠져서 여기서 이제 움직이게 되죠. 이걸 이제 퇴행성 척추 측만증이라고 하고요. 주로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최소 50대 이상, 대부분 60대 이상이죠. 이게 이제 퇴행성 척추 측만증이고 또 다른 형태의 측만증이 전방 측만증이래요. 전방 전이증이라는 병이 있거든요. 전방 전이증. 예. 전방 전이증이라는 그래서 협부 결손형, 뭐 척추 분리증으로 인한 전방 전이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말이 되게 어렵죠. 박사님 어려운 거 많네요. 저려니까 어렵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뼈가 이제 연결 고리가 뒤에 관절이 2개가 있는데 그 관절 바로 위쪽에 이제 협부라는 뼈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끊어져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뒤에서 잡아주질 못하니까 얘가 앞으로 쭉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걸 이제 척추 분리증형 전방 전이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연령하고 상관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에서도 생기고 아이들한테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술했던 제일 어렸던 환자가 21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선천적으로 뼈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제 선천성 전방 전이증, 또 이제 허리 수술하고 나서 뒤에 구조물들이 약해져서 앞으로 빠지는 전방 전이증도 있고, 아니면 뼈가 심한 외상으로 인해서 골절이 돼서 빠지는 뭐 외상성도 있는데 그런 사실 그렇죠. 그런 건 좀 드물고 대부분 퇴행성 아니면은 그 협부 결손형 전방 전이증이 많게 됩니다. 척추 분리증으로 인한 2차적인 전방 전이증이죠.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디스크도 허리 아프고 뭐 협착증도 허리 아프고 분리증도 허리 아프고 척추
척추 전방 전이증도 다 허리가 아프잖아요. 네. 근데 이 다른 척추 질환과는 조금 다른 구분이 되는 척추 전방 전이증이 뭐 특징적인 증상이라는 게 따로 있나요? 사실 좀 애매하죠. 그쵸. 네, 이게 애매하죠. 대부분 뭐 척추 전방 전이증 자체가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고 네.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이 척추관 협착증을 일으키면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보통 뭐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통증 보면 이제 허리를 이제 구부릴 때 좀 네. 편해지고 뒤로 제끼면 힘들고 아니면 뭐 이제 일어날 때 이제 처음에 힘들다가 걷다 보면 또 괜찮다가 좀 더 많이 걸으면 힘들다가 뭐 이런 것들 뭐 이제 다리의 파행 이런 것들은 거의 척추 협착증이거든요. 근데 이제 좀 특징적인 증상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자들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걸음 걸을 때 오리공둥이 되고 뒤에 엉덩이 빼면서 걷는 분들 있죠. 오, 이제 네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인 경우가 많고 또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 보면 뼈 하나만 톡 튀어나온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척추 분리증 때문에 뼈가 어긋나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특징적인 증상이고 대부분에 나타나는 증상은 척추 협착증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의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해요? 전방 전이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크게 통증을 일으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간헐적으로 허리 통증이 좀 심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기본적인 뭐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요 정도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뼈가 점점 빠져나가서 이제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통증도 일으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디스크나 협착증이 동반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경 증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다리로 내려오죠 증상이. 저리고 막. 그렇죠. 저리고 땡기고 힘도 빠질 수 있고 뭐 감각도 무뎌질 수 있고 이러면 이제 제대로 치료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꼭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신경이 눌린다고 하더라도 뭐 신경 차단술이나 뭐 신경 성형술이나 이런 걸로 신경을 치료한다 그러면 심하지 않으면 그걸로도 좋아지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런 보존적인 치료에도 계속 증상이 심해지면 결국 수술로 가야 되는데 이제 수술이 조금 달라요. 다르구나.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냥 단순한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경우는 이제 신경 눌리는 것만 제거를 해줘도 충분하게 좋아지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뼈도 빠져 있고 이게 빠진 상태로 불안정하게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 눌리는 것만 제거를 해서는 금방 또 재발을 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거를 해준 이후에 이제 뼈 이식도 하고 나사못으로 박아서 이제 유압술이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결국. 맞아요. 근데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 하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대부분 이제 척추 유압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세요. 근데 아까 우리 김전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다고 해서 다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 증상이 생기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조금 우리가 발견을 해서 관리만 잘하면 수술까지 안 가고 좋아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쵸.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그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퇴행성도 그렇고 또 이제 분리증이 있는 환자들이 많이 써서 결국은 전방전이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껴 쓰는 거죠. 이제 힘든 일이라든가 운동, 특히 이제 허리를 과도하게 구부렸다 폈다 하는 게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뼈가 빠질랑 들어갈랑 막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결국 디스크나 관절이 망가져서 결국은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허리를 지탱해 주는 거는 이제 뼈나 디스크나 관절도 있지만 근육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운동이죠. 그래서 척추 기립근을 튼튼하게 해주면 어떤 외부 자극이 왔을 때 이 뼈나 관절로 가는 부담을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운동들, 요즘 운동들 많잖아요. 그쵸. 호흡 운동, 좋은 운동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권해드리면서 이제 쓰는 것도 많이 줄이실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제 척추 전방 전이증 환자에 대한 통계를 이제 내봤더니 작년에는 무려 18만 9,058명. 굉장히 많죠? 네. 또 그 중에서도 50대 여성이 93.8%를 차지했대요. 또 이제 여성이 남자보다 2배나 차지했고, 특히 갱년기가 시작을 하게 되면 또 이런 퇴행이 시작을 하고 또 근육이 약해지면서 이런 증상이 더 심해지거든요. 요즘은 또 폐경도 빨라져가지고 또 이런 게 맞아요. 더 생길 수도 있겠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미리 알고 관리만 잘하면 수술까지 안 갈 수도 있거든요.
다시 한번 또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병원 오시는 거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조기 발견, 조기 치료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누르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